애매하게 아까 제가 그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대기업에서 역대급 지금 투자를 해놓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뭐, 그, 5년간 1,400조 대단한 거예요. 뭐, 정신없어요. SK, LG, 뭐, 롯데, 하물며 신세계, 삼성은 말할 것도 없고, 현대, 아주 난리가 나서 난리예요. 전 기업들이 전부 다 엄청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설문조사 했더니 반반 나왔어요, 반반. 좋을 수도 있고, 뭐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투자를 해도, 전체적으로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뭐, 이렇게, 반반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주식들은 그래도 수혜를 보겠죠. 반반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다 수혜를 안 보진 않아요. 이렇게, 대기업에 있던 투자자들은, 전체적으로 그런 관련된 중소기업도 있을 거 아니야. 거기 납품을 한다든가 연결돼 있는 이런 그 기업들은 좋은 어떤 형량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게 되니까 LG가 5년간 106조를 국내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만 43조. 그러니까 LG 관련주들도 아까 보니까 대표적으로 LG 관련주 중에 XINC라고 있어요. 자, XINC가 있는데 이 친구가 월봉에서 위치가 낮아요. 이게 낮고 이제 월봉 5개선 회복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좀 깔끔한 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일단 멤버님들한테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XINC라는 이 회사를 굉장히 잘 알아요. 예전에 이 친구가 그래핀 연결됐는데 이 회사가 발표를 했어요. 우리 그래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쨌거나 이 XINC라든가 LG 엘로비전 이런 친구들이 갑자기 움직였길래, 이게 뭔 일이지? 뭐 전기차 충전으로 움직였나? 그랬더니 보니까 그게 아니고 LG 때문에 움직였더라고요. LG 때문에. LG가 전기차 충전해서 투자를 하면 당연히 그 LG 헬로비전 수혜를 보겠죠. 예전에도 그것 때문에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포스코도 철강 2차 전지 53조를 베팅할 거고, 삼성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삼성은 5년간 450조를 할 거고, GS도 SMR, 수소, 현대차도 스마트 조선소 이러면서 오늘도 조선주 관련도 좋았고, 수소 관련도 제가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지금 현대가 됐든 효성그룹은 원체 효성그룹은 수소 쪽으로다가 최적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제가 어제 수소 관련주 특집을 찍었죠. 수소 관련주 특집을 찍었는데, 뭐 특집을 하기 좀 그렇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를 우리는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효성은 원래가 이제 수소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대기업들, 현대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포스코 모르겠다. GS도 이렇게 에너지 관련 회사들은 전체적으로 수소 쪽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현대는 수소차가 또 있잖아. 수소 관련주를 잘 봐야 되고, 제가 수소 관련주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참 인기는 없어. 왜냐면 안 올라가니까. 지금 개인들이 인기가 좋은 게 막 월봉 고점에 있는 것만 좋아해서. 근데 앞으로 이 친구들이 좋아질 거라는 얘기죠.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데, 앞으로 수소차가 좋아질 건데,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섹터를 잘 봐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장이 걸어온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식품주가 날아가고, 비료주가 날아가고, 사료주가 날아가고, 농기계주가 날아가고, 아직 농업바이오가 안 날아갔어요. 농업바이오 안 날아가고. 자, 그 다음에 철강이 날아가고, 건설기계가 날아가고, 그죠? 근데 건설기계는 다 날아간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게 봐야 되고. 자, 오늘 드디어 무지하게 안 날아가던 태양광이 날아갔습니다. 그죠? 원전은 벌써 날아간 거고, 원전은 예전에 이제 새 정부 출범한다고 하면서 어떤 수혜가 있기 때문에 날아간 거고, 자, 태양광이 아직 안 날아가도 지금 아직 안 날아가도 오늘 드디어 날아갔죠. 근데 태양광도 월봉 H가 아직 낮기 때문에 조정권에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섹터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날아간 섹터가 2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3개가. 참 좋은 섹터야. 이렇게.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전기차. 전기차 시장 무조건 올 건데 안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또 하나가 뭐냐면 수소. 아직 안 날아갔어요. 수소. 그러니까 이 2개 섹터를 관심 가져야 되고, 전기차가 날아가는데 전기차 충전소가 안 날아간다?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순환매를 갖고 있는 섹터 현상이에요.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장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게임주하고 메타버스하고 이 제약바이오주는 어디에 있냐? 대바닥에 있어요, 다. 대바닥은 아니에요. 제약바이오는 대바닥이고 게임은 대바닥인 종목이 있긴 한데 바닥이라고 좀 헷갈릴 정도로 추세가 우하향 중인데 반등했어요. 메타버스 똑같아요, 두 개 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오늘 이메이드나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어요. 여기다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봐야 되고, 제약바이오 좀 완전 바닥을 쳤는데 2년 동안 이제 한두 종목씩 살아나고 있는데 여기에 HLB가 섹터 대장주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고, 시장은 이렇게 이해해놓고 일단 출발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해놓고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이 크게 앞으로는 좋아질 만한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의 제가 한번 영상을 찍으면 전 섹터를 돌아다니면서 다 찍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좀 저기를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 그 전기차 충전소를 며칠간 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을 보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좋은데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만 좀 시장에 반해서 좀 거꾸로 밀려 있어요. 밀려 있고 좀 흐름이 좀 깨졌어요. 단지 LG헬로비전은 LG에서 전기차 충전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당연히 LG헬로비전이 수혜주죠. 그래서 LG헬로비전이 잘 올라갔었어요. 얼마 잘 올라갔냐? 자, 이렇게 빵 때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빵 때렸어요. 빵 때렸어. 자, 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친구의 단점이 기간 조정이 조금 아쉬운데, 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조금 아쉽죠. 한 1대 0.7 정도? 이게 길면 길수록 좋거든요. 참 또 여기 또 와요. 기간 조정이 짧아서. 자, 그래서 보니까, 요렇게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의미가 있는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여기서. 그래 놓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절대 안 깨고 있죠. 요거만 안 깨면 돼요. 앞으로도 밀려도, 여긴 안 깨는 게 높아요. 매수 타임이 되겠죠. 자, 여기를 이날 안 깼죠. 언제냐면, 5월 10일 날. 그래서 제가 5월 10일 날 이 친구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저도 샀고, 여기서 매도하고 수익을 내고 나왔어. 눌림목을 또 주더라고, 이 친구가. 눌림목을 주길래, 일단은 여기가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이네요. 물론, 오늘 같은 날 21선을 깨거나 내일도 깨잖아요. 떨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월봉에서 위치가 낮죠. 여기까지 각오해야 돼. 여기까지. 20개선이 얼마냐면, 5,600원 각오해야 돼요. 여기까지 떨어져 받아오거든요. 여기까지 각오하고 계획을 짜고 들어가는 거예요. 몰빵한다거나 이러지 않죠. 비중에 뭐 5%, 7% 전체 이 정도만 실어놓고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10%, 20%가 늘리고 비중 조절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LG 헬로비전은 상황이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일단 내일이 금요일인데 5주선 위에 있죠. 내일 5주선과 60선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내일 빵 때릴 수 있어요. 요거 깨면 좀 고생시켜요, 또. 이거 또 와, 여기 있을까지. 그럼 더 사야지, 뭐, 그죠?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중기적으로 눌림목을 주는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매수 타임이 되죠. 항상 이제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은 잘 알지만, 우리가 주봉에서 눌림목 줄 때 사는 게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는데, 잘 상승해 주식이 쫙 올라가. 5주선도 돌파야, 일단. 그 어렵다는 5주 돌파해서 추세 전환을 했어. 올라가다가 딱 맞고 떨어지잖아요. 여기가 20주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큰데 이 자리는 매수 맥점이 돼요. 특히 이 자리 맞고 잘 뛰는데 LG헬로비전도 여기서 한번 뛴 거거든요. 여기 폭이 굉장히 있어요.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여기 수익률이 얼마인데 이게 굉장히 커요. 딱 4월 만에 먹은 거야. 그러면 다시 또 뭐 좋은 매수 타임이 되고 안 올 수 있거든요. 안 오려면 내일부터 5주선만 이틀하자면 내일 또 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미증시라는가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LG에 지금 투자해 놓은 게 LG가 투자한다는 이슈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죠. 근데 내일 같은 날 떴다. 그러면 내일 같은 날 저게 갑자기 LG헬로비전에 영향을 확 줘요. 그럼 확 날아가요, 이렇게. 그럼 다시 목표가 찍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LG헬로비전이 좀 좋은데 뛸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찾는 거냐면 좀 밋밋한 종목은 이렇게 밋밋한 종목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HLB도 제가 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들어왔어요. 자,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인데 누군가 거래량을 빵 터뜨렸죠. 요분들이 세력이에요, 이분들이. 그럼 여기부터 여기는 물량을 싹 잡아먹었지, 이 사람들이. 다 매물대 소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바로 또 점상점상 가면 좋겠는데 또 세력들이 어디 그래? 좀 털고 가야 되잖아, 개인들을. 좀 괴롭히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괴롭히고. 그러니까 떨어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리청원님 그리죠, 그죠? 그렇게 돼요. 근데 언젠가는 다 복귀하고 좋은 세상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LG헬로비전 그래서 좀 괜찮고, 휴맥스도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올인하고 있어요. 회사 자체가 완전히 그 전기차 충전소로 가려고 그래. 근데
저번에 말씀 전장 사업이 있어요. 셋탑박스 사업을 하는데 이 셋탑박스 사업이 별로 좀 안 좋아 지금. 그래가지고 이 전장 사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재무도 자꾸 안 좋아지고 있고 좀 부채도 늘고 그런데 이걸 탈피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휴맥스 EV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이용해서 전기차 충전 사업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휴맥스 모빌리티도 있잖아. 근데 이거에 대한 시각이 아직은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깔끔하고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추세는 깼어요. 추세는 깼어요. 자, 월봉에서 보면 20개월선, 5개월선 깼기 때문에 물론 이번 달 거래일이 아직 우리한테는 3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3거래일 안에 다시 5개월선 위에 올려놓는다든가 20개월선 올려놓으면 빵 때려요. 일단 60개월선까지 갈 거예요. 그럼 이 정도가 바닥이라고 치면 여기까지는 안 무너질 확률이 높은데 저기까지 깨면은 저도 생각해봐요. 지금 모아가야 되는 게 손절해야 되는 게 생각해볼 건데 아직은 좀 괜찮아 보이고 자 주봉에서 추세 깬 거예요. 20주선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깼죠? 깼기 때문에 대바닥 올 수 있어요.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이라도 꼬리 달고 올라가서 20주선 위에 올려놓게 되면 당연히 이 친구는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거고 못 돌려놓으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왜 걱정을 안 하냐면 아주 간단해요. 아주 화이팅님 어서 오세요. 왜 걱정을 안 하냐면 일봉에서 누군가의 관여가 있잖아 지금. 저는 아니에요. 저는 세력이 될 만큼 돈이 없어요. 자 보시게 되면 차트는 항상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쫙 당겨놓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를 나눠요. 여기를 이 친구가 웬만하면 지상으로 여기가 지상이거든요. 지하로 빠진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여기서 빠진 거예요. 우리 드디어 빠졌어. 그러면서 가격 조정을 세게 한 거예요. 그 기간 조정을 했죠.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냐?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자꾸 물량을 싣고 들어오죠. 이렇게 긴 꼬리는 절대 제가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군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누구냐? 세력이겠죠. 제 생각엔. 자, 이게 왜 세력의 매집봉으로 판단이 드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아니 어떤 세력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겠어. 세력이 20% 먹고 나온다고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못 먹어도 이런 데 가겠지. 그러면 누군가가 휴맥스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테고 야 어차피 전기차 충전 사업 크게 할 거야. 지금 좀 힘들지만 잘해낼 것 같아. 그러니까 매집봉이 들어왔죠. 이분들을 믿는 거예요. 이분들을 믿고 그래. 난 세력들 니들을 믿어. 아니 니들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수익을 주니까 난 이분들을 믿으니까 4,000원 가면 더 사지 뭐. 이렇게 하고 믿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휴맥스가 제 눈에 나빠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 모든 관점은 제 관점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자, 휴맥스 홀딩스도 마찬가지. 휴맥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바닥 찍고 있거든요. 지금 뭐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바닥이 올 때마다 우리가 꾸준히 모아가야 되는 이런 친구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일 추세는 알티캐스트가 제일 이뻐요. 휴맥스보다 더 이쁜 것 같아. 잘못 산 거야 지금? 자, 알티캐스트는 월봉에서 20개선만 안 깨면 돼. 잘 유지해주고 있죠. 가격이 2,320원이에요. 이런 자리만 안 깨면 투자 유지가 돼서 뭐 깨도 여기 오겠죠. 뭐 깨면 비중 조절한다거나 뭐 손절 치면 되고 깨지만 않으면 괜찮고 주봉에서도 일단은 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주선 찍고 있죠.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20주선을 잘 지켜준다거나 돌아나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된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근간에 기억나는 게 광명전기밖에 없어요. 광명전기 보여드릴게요. 자, 광명전기 월봉 보면 부럽지 않아요? 야, 지금 떨어졌어 그린데 여기서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여기서 팔았어. 수익이 얼마야? 근데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 알아요. 제가 여기부터 좋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안 깨면 날라갔죠. 근데 어떤 행동을 했냐? 이 친구 날라가기 전에 주봉에서 20주선을 쫙 뒷골대고 찍었죠. 여기. 신기하지 않아요? 얘를 안 깬 거예요. 얘를 깨지 않은 거야. 즉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안 깨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자리를 갖고 있는 게 지금의 알티캐스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티캐스트가 앞으로 20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광명전기처럼 빵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 생각이니까 깨면 손절하거나 대응해야죠. 깨도 사실은 뭐 어디 가겠어. 여긴데, 그죠? 전기차 충전이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미래에서 일어날 미래의 가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 휴대폰 세상이 없었을 때, 삐삐만 있었을 때, 휴대폰 관련주들이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다 날아갔어요. 5배씩.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미래의 가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자, S트래픽을 봅니다. 예수님 휴맥스요. 저도 휴맥스 꼬들이 모으고 있어요. 자, 동양EMP를 볼 건데, 이 친구도 사실 월봉에서 20개선 깨면서 추세 깨진 거라고 그랬죠. 깼는데 5개선도 깼어. 대바닥권에 왔거든요. 내일 모레가 엄청 중요해요. 자, 주봉에서 이전 바닥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것 깨게 되면
추세가 완전히 깨죠, 완전히. 키키님 어서오세요. 모르죠. 힘에서 언제 갈지 몰라요. 추세 깨나가지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시간은 모르겠어요. 올라갈 시간까지 제가 맞출 수는 없어요. 저도 태양광 관련주가 오늘 이렇게 빨리 강할 줄 몰랐어요. 태양광 관련주가 좋은 건 알았는데, 오늘 뛸지는 몰랐다는 얘기죠, 오늘 뛸지는. 야, 근데 오늘 뛰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자, 동양EMP가 역사적으로도 바닥자리 와 있을 때 게임 안 돼, 게임 확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일이 엄청 중요해, 정기자 충전해줘. 동양EMP는 추세보다도 기간 조정이 이뻐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인데 거의 뭐 1대2의 비율이기 때문에 내일 자리만 잘 지켜주면 또 가. 아주 큰 박스권에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박스권이라는 게 뭐냐면, 박스권 매매의 가장 큰 기본은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엄청나게 위험해져요, 주식이. 그러니까 아무리 동양EMP가 좋다 하더라도 역시나 월봉에서 바닥을 깨게 되면 위험해지니까 요 전바닥 안기가 확인해 대신에 지켜줬다. 아하, 그러면 누군가가 박스권 하단에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포스코 ICT를 봅니다. 앞에 포스코가 붙어도 그렇긴 한데 알려드렸죠. 포스코가 엄청나게 또 투자할 거라고, 그죠? 그래서 포스코도 앞으로 상황이 그렇게 크게 나빠지거나 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역시 이 바닥이 여기죠. 이런 안 깨고 있는 거예요. 안 깨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5개월선 이런 데 있어 상황이 이쁘고, 주봉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명전기나 이런 친구들처럼 20주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가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잘 지켜주고 있죠. 앞으로 요거만 잘 지켜주면 돼요. 자, 일봉에서도 역시 거래량이 또 터졌죠. 오늘의 거래량을 이게 나빠하지 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음봉이든 양봉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기간 조정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뭐라고 그랬냐면, 저번에 그 포스코 ICT를 찍으면서 제가 한 말을 잘 안 잊어요. 제가 HAB 찍을 때도 그랬고, 어떤 영상을 찍던 간에 지상지하로 나눠놓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을 때 요렇게 조용하잖아요.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 잘못하면 제가 고초병을 쓴다고 그랬죠. 근데 음봉이 됐든 양봉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량거래 들어왔죠, 이렇게. 빵 터졌잖아. 요 거래량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물량을 싹 잡아먹는 정도의 큰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괜찮은 거예요. 아하, 이제 조용하던 종목이 드디어 좀 시끄러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력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파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 봤을 때, 그죠? 월봉에서 봤을 때 어떤 세력들이 여기서 거래량 터뜨려서 여기서 팔겠어. 아무리 못 가도 20개월 선이고 여긴 가겠죠.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포스코 ICT는 드디어 엄청나게 조용하던 친구가 뭔가 조금 시끄러워지겠구나. 주식은 시끄러워져야 수익이 나요. 자, 예를 들면 SDN이 얼마나 시끄러웠냐면, 이 친구가, 자, 예전에 조용하던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엄청 조용했었어. 그러다가 언제 시끄러워졌냐? 이때 시끄러워진 거, 애들이. 이렇게 조용하던 애가 이때 대량거래 시끄러워졌어, 좀. 그러면서 눌림목 줬죠, 이렇게. 시끄러워졌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앞으로 올 띠랑이 굉장히 큰다는 얘기예요. 건너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빵 때렸죠. 또 시끄러웠죠. 요 며칠 시끄러웠어. 이게 뭔 얘기냐면, 포스코 ICT가 바로 띠 간다거나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드디어 시끄러워졌다. 드디어 누군가가 뭔 일이 있는지 몰라도 관여를 하고 있구나. 그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모센스를 봅니다. 무선 충전 관련주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 좀 애매하긴 해,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뒤로 빼놨는데, 이전 바닥만 안 깨면 괜찮고, 주봉에서 일단은 5선 밑에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박스권 깨면 안 되고, 역시나 5주선 돌파 안착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차트가 위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는 선순위는 아닌데, 볼 필요는 있어요. 뭐 대량거래 폭발적으로 터지니까 제가 여기 거놨어요. 여기만 안 깨면 살만해요, 여기. 그죠? 그래서 대신에 여기 깼다. 여기 깨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디스플레이텍을 봅니다. 부대장주 역할을 했던 친구인데, 결론적으로 여기 안 깨면 되는데 폭이 좀 세요. 좀 애매해요, 이 친구. 주봉에서 보면 60주선을 기준으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 깨면 손절, 그죠?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맞고, 여기는 앞으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일봉에서는 이제 추세를 잘 타고 있는데 역시나 바닥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실기에는 약간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자, 롯데정보통신을 볼게요. 롯데정보통신은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고 그랬죠, 제가. 이게 추세예요. 20개선 깨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아니고 자회사가 제가 인수했다고 그랬죠. 자회사가 전기차 충전 관련을 인수했는데, 롯데가 투자를 했든 어쨌든 간에 추세가 하향인 건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서 이 친구들도 꾸준히 조심해서 사는 게 맞고,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고 건망하고 보는 거예요.
휴대전화 해올 때까지 똑같은 전기 충전소 관련주라 하더라도 상황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자, 원익 P&E가 예전엔 대장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장주기 때문에 또 뛰면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너무 비싸잖아. 현대국가 주식 비싸지. 월봉에서 봤을 때 주식이 비싸다, 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어우 비싸다. 아이고 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주봉을 보니까 주봉에서 이 60주선 얘만 안 깨면 돼요. 일단은. 원익 P&E는 항상 예전부터 60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깨게 되면 큰일 나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기차 충전이니까 안 깨면 되는데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자, 일봉에서도 아직은 살아는 있습니다. 자, 현대퓨처넷도 아무리 전기차 충전 관련주를 하더라도 추세가 완벽히 깨져 있잖아요. 그죠? 조심해야 되는 얘기죠. 물론 이런데 대바닥을 찍고 다시 갈 수는 있지만 역시나 그래도 바닥 일자일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추세가 깨지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거고 주봉에서도 역시나 아직 추세가 무너져 있죠. 중기적으로 5주선 돌파 한척도 못 해놨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피해가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결론을 내리면 LG엘로비전, 휴맥스홀딩스, RT캐스, S트래픽, S트래픽 봤구나. 이 친구가 좀 애매한데 월봉에서 추세를 깨놨거든요. 돌려놓고 있어요 지금. 이번 달 말에 돌려놓으면 목표가인 20개선을 가요. 이렇게 흑자 전환했어요. 영업이익 자꾸 좋아지고 있고 자, 주봉에서는 추세를 완벽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목표가가 세요. 5,400원을 갈 수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면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역시나 아까 그 포스코 ICT처럼 아직은 기간 조정은 충분해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충분한데 아직은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빵 들어오진 않았어요. 여기서 한번 들어오긴 했는데 이 정도 좀 약해. 더 세게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들어가면 내가 보초병은 쓸 수 있을지언정 추세만 깨지 않으면 수익은 크게 나는 거예요. S트래픽은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SC 엔지니어링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이런 친구들이 좋아 보이는데 휴맥스가 일단은 앞에 이 대량 거래를 믿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긴 꼬리 절대 세력들이 만드는 거예요. 심하게 밀리면 사실은 4,000원대까지 올 수도 있어요. 이 세력들 올라간 거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분할로 모아가면 이 친구도 상황은 좋은데 일단 추세는 깼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건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은 이렇게 LG엘로비전부터 쭉 있고 LG엘로비전, 휴맥스홀딩스, RT캐스트, S트래픽, 동양 EMP, 포스코 ICT, 아무센스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좀 볼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여기까지 전기 충전소 관련주들을 볼 거고 롯데도 이렇게 투자에 나설 거예요. 롯데도 나서고 신세계도 나서고 뭐 대기업들이 다 나서요. 5년간 20조 대단하죠.